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은행권 리스크로 시장에 공포감이 돌던 때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 증시를 포함한 테슬라 주가가 4월 초까지는 무리 없이 오를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은행권 이슈 외에는 다행히도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미국 증시가 잘 올라와 주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또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1시간 봉차트로부터 전형적인 상승 패턴인 커브앤핸들을 그려드린 대로 상승한 후 지난 주말에 발표된 안 좋은 소식에 하락하면서 현재 190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고요. 이제 4월로 넘어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또다시 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테슬라의 최근 중요한 뉴스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4월 1일 지난주 토요일에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 대한 충돌 테스트 영상을 마치 티저 영상처럼 공개했었죠. 이 다음날 일론 머스크 또한 이를 트위터로 공유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어요. 사실 이 충격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트럭의 경우 제너럴 모터스의 시에라 1500 모델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트럭의 경우에만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또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로부터 충돌 테스트에 따른 충돌 시험 등급을 필수적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제너럴 모터스의 허머 전기차 모델과 같이 1만 파운드가 넘어가는 굉장히 무거운 트럭은 이러한 충돌 시험 등급을 필수적으로 부여받지 않아도 되죠. 그럼 사이버 트럭은 충돌 테스트 영상까지 공개되었으니 경량급 트럭으로 출시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테슬라 측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입니다. 1만 파운드가 넘는 무거운 트럭의 경우 충돌 시험 등급이 필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어필하기 위해 제조사 자체적으로도 충돌 테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테슬라의 충돌 테스트 결과는 성공적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테스트 결과 자체는 성공적으로 나왔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에서 부디 실패한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티저 영상까지 만들면서 공개하진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영상을 공유하면서 트위터에 쓴 글도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이나 또는 좋은 것을 보여주고픈 마음으로 기대감을 일으키는 어조의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토요일 발표된 이 뉴스까지는 사이버트럭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는 뉴스로서 테슬라의 주가에도 상승 압력을 더해주는 요인이었죠. 하지만 이 뉴스가 나온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바로 다음날 일요일에 테슬라의 1분기 차량인 도량이 발표되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월가의 기대치인 약 44만 대보다 좀 더 적은 약 42만 대의 판매로 그치면서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차량인 도량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가 지난 분기 동안 맞은 손실을 감내하면서 테슬라 모델 3와 Y에 대해 디스카운트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인 도량이 기대치보다 적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2주 뒤 4월 19일에 예정된 실적 발표에도 악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키우기 때문이죠. 이는 테슬라의 지난 실적 보고서에 나와있는 1년간의 차량 딜리버리의 증감률을 함께 비교해보시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공장 생산량도 증가하고 수요도 받쳐줌에 따라 차량인 도량이 증가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 연말부터 차량인 도량이 부진해짐에 따라 디스카운트를 단행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했던 테슬라였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비아디 같은 중국의 토종 전기차 경쟁사들 때문에 고전하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량인 도량의 증감률이 이번 분기에는 약 4.3%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량인 도량이 곧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마진까지 줄이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는 아무래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월요일의 주가가 마이너스 6%보다도 더 크게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분위기였고 또한 바로 전날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이나마 완충 역할도 해주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정도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 하락일까요? 먼저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습니다. 제가 벌써 2달 전 2월 7일에 테슬라 영상에서 전망해드렸던 전형적인 상승 패턴으로서 차트의 모양이 굉장히 좋고요. 거래량 또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단을 보시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초 저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쌓으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200달러 부근의 저항만 큰 거래량으로 힘있게 돌파해주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차트예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 괜찮은 거래량과 함께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넥라인 부분을 뚫고 상승하는 듯 했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차량인 도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테슬라의 실적이 우려되면서 다시금 $190 지지선 부근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 주가는 다시금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190 지지선이 뚫리고 $177의 지지선까지 시험하게 될까요? $190 지지선은 뚫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77 지지선까지 터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 증시가 부활절로 인해서 휴장인 것 아시죠? 지난 화요일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거래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활절 휴일 때문에 사실상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태예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2주일 전부터 미국 증시는 4월 초 첫째 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CPI 물가지수와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4월 둘째 주부터는 증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4월 초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 테슬라의 경우를 보면 지금 증시는 이미 테슬라의 실적을 반쯤 들여다본 것과 같습니다. 즉, 안 좋은 실적 발표에 대한 선반영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 마이너스 6% 이상 하락한 것부터 그 선반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미국 증시에서 큰 시총을 담당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테슬라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증시가 흔들리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흔들릴 수 있으나 테슬라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이미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선반영으로 소화해나가면서 4월 19일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200 부근을 뚫고자 몇 차례 시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19일에 실제로 실적이 나쁠지 아니면 놀랍게도 오히려 좋을지는 까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건 현재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즉 매출과 어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분기 차량인 도량을 이미 시장은 보았기 때문에 직접 테슬라의 실적을 까보는 4월 19일까지는 미국 증시가 따라주는 한 테슬라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즉, 은행권 이슈와 같은 새로운 악재가 없는 한 테슬라 주가는 $190 위에서 놀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럴 경우 $190 위에서 노는 테슬라 주가의 다음은 무엇인지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우측의 분홍색 매물대 차트를 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우측의 약 $190 지지선의 위쪽을 보시면 약 $190부터 약 $243 부근까지 매물대가 투턱보도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 부근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한 현재 남아있는 은행권 이슈와 인플레이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과 같은 산유국과의 오일 수급 문제, 미중 갈등, 러시아 전쟁 등과 같은 문제들을 껴안은 채로 테슬라의 주가는 $190, $243 안에서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이 모든 매물들을 다 소화해내고 약 $243를 돌파해내려면 현 시점에서 기대할 것은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상황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금리 동결 시점은 대부분 예상하시고 있다시피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현재 연준의 전도표를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적어도 올해 연말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금리 동결 시점은 그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미국 증시는 이미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을 반쯤 본 것과 같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앞으로 테슬라 주가는 전반적으로 이를 소화해내며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넥라인만 돌파해준다면 $190, $243 영역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려면 미국 증시가 갈망하는 금리 동결에 대한 언급이 연준과 제롬 파월의 입에서 나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세션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 분기 동안 쌓인 엄청난 거래량과 이에 따라 축적된 상승 에너지를 생각해서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러한 횡보장에서 사고 파시면서 이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동향에서 제가 캐치한 부분을 꼭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3월 13일 은행권 이슈가 터지면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이에 맞춰 유튜브에 온갖 공포스러운 썸네일이 나돌 때 증시의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보고 매수 타점을 노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주변의 이벤트들에 대한 인사이트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과 언론의 뉘앙스에도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보시면 예상대로 3월 15일 부근이 가장 안 좋았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베어리시가 45% 이상을 차지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정확히 은행권 이슈가 터지고 증시가 급락하던 3월 13일 부근을 기점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저번 주까지 계속해서 증시에 투자금을 늘려왔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의 헐값으로 주식을 팔았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넘겨받고 매스컴과 같은 기사에서도 은행권 이슈에 대한 진정세 뉴스 등을 보도하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버텨온 주식시장인데 이렇게 기관한테 뒤통수 치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유튜브나 미디어 기사는 객관성을 유지할 만큼 거리를 두시고 반대 의견도 같이 살펴보시고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인사이트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관이 또 언제 태세를 바꾸고 그동안 올려둔 수익을 실현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미국 증시의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단기간에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금요일 실업률과 같은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물가지수 발표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찾아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신중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굳이 제 조언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4월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유난히 벚꽃도 빨리 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 모두 꽃 구경하실 여유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업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4월도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